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르망24시 현장 영상의 후속 느낌으로 제네시스는 왜 모터스포츠에 돈을 쓰는가,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신차 몇 대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큰 돈을 쓰면서까지 르망24시 우승컵을 들어올리려 하는가, 꼭 이렇게 해야만 유럽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요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 참고로 이번 프랑스 르망 출장에서 르망24시 경기만 관람한 건 아니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제네시스 유럽 법인장 자비에르 마르티네시가 르망24시 내구레이스 출전을 기점으로 유럽에 제대로 제네시스 다시 들어간다. 예전에 제네시스는 영국, 독일, 스위스에만 진출했었는데 이번에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유럽 주요 국가에 모두 제네시스가 진출한다고 합니다. 미디어 오토. 사실 제네시스는 그냥 럭셔리카가 아니라 유럽 취향의 럭셔리카죠. 2008년에 현대 제네시스 이 차 나왔을 때부터 벤츠, BMW 등의 그 유럽 럭셔리 세단을 벤치마킹해서 후륜구동 기반의 세단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잘 만들었잖아. 거기에 날개 엠블렘을 앞뒤에다 이렇게 붙인 것도 약간 유럽 프리미엄 느낌을 좀 낸 거죠. 이 날개 엠블렘은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공군이나 뭐 항공산업 등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에스턴 마틴이나 벤틀리 같은 유럽의 이 럭셔리 브랜드, 이것도 다 항공기랑 요래저래 막 이렇게 줄이 다 있거든요. 여튼 제네시스는 유럽 럭셔리 느낌이다. 미국 럭셔리, 링컨이나 캐딜락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르죠. 일본 럭셔리, 렉서스랑도 좀 달라요. 렉서스는 약간 미국 럭셔리 쪽 느낌이 있는데 제네시스는 처음부터 유럽 쪽이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제네시스 GV80 이 SUV 딱 나오면서 유럽 취향을 좀 더 짙게 냈죠.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탄탄한 스토리텔링, 날개 엠블렘에서 가운데 이 오각형이 라디에이터 그릴로 확 확장이 되고 날개 쪽에 이렇게 홈으로 두 개 파져 있는 거, 요거를 두 줄 램프로 빡 이렇게 한 거. 유럽 사람들이 브랜드 스토리 중시하는데 제네시스는 역사는 짧지만 아주 신선한 브랜드 스토리를 디자인에 이렇게 탄탄하게 입히면서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이 GV80으로 레드닷 디자인상 같은 것도 받고 최고의 수입차상 같은 것도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제네시스는 몇 년 전부터 유럽 사람들에게 좀 잘 어필을 해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죠.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팅 브레이크,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유럽에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생각만큼 좀 잘 되지는 않았죠. GV70이나 GV80, 뭐 G80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었는데 평가는 좋았는데 생각만큼 막 확 이렇게 판매가 달아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유럽에서 럭셔리 브랜드는 단순히 차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막 팔리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차 자체의 상품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차를 딱 봤을 때의 그 명예로움 같은 게 조금 느껴져야지 이게 럭셔리 브랜드인데, 명예로움이라든가 이런 명성, 이게 쉽지가 않죠. 폭스바겐도 그냥 가성비 차였잖아. 근데 요거를 럭셔리 쪽으로 좀 더 가보려고 폭스바겐 페이톤 12기통짜리 이 아주 럭셔리한 세단을 2001년인가 2002년인가 딱 만들었잖아요. 진짜 벤틀리급으로 잘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푸조 시트로엔 그룹도 럭셔리 브랜드 DS 오토모빌을 딱 만들었었는데 요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철수했고요. 프랑스나 유럽에서도 길에 가끔 보이는데 자주 보이진 않아요. 여튼 럭셔리 브랜드 성공시키는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특히 유럽에서는 이 럭셔리 브랜드로 진입하는 게,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이런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유럽 사람들한테 이게 두루두루 인정을 받아서 그 브랜드만 딱 봐도 은근하게 이렇게 뿌듯한 명예로움 같은 게 이렇게 막 가슴에서 쭉 차올라야 되는데, 럭셔리 브랜드를 요 풀어내는 열쇠 중에 하나가 모터스포츠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120여 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뀔 때부터 차가 명성을 쌓아올리는 거는 모터스포츠였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면은 명성이 쌓이는 거야. 100여 년 전에 누구네 귀족집 앞마당에서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요거 잘 겨뤄보자. 여기서 이긴 차는 다음날부터 주문이 쫙 들어오고, 그래서 명성을 얻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면서 모터스포츠라는 게 된 거거든요. 유럽에서 모터스포츠는 귀족 스포츠예요. 지금이야 뭐 학생들도 다 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만 대략 100여 년 전, 100여 년까지는 안 가고 대략 한 60년, 70년 전, 요때만 해도 자동차가 꽤 비쌌기 때문에 돈 좀 있는 귀족들이나 이 차를 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에 귀족들이 투자하기도 하고 귀족 가문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 회사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동차 경주에 귀족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가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도 많았죠. 여튼 유럽에서는 모터스포츠를 잘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페라리, 포르쉐, 벤츠, BMW, 아우디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모터스포츠에서 우승컵 들어올리면서 그런 명성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지금의 그 럭셔리 브랜드가 된 겁니다. 미디어 오토. 잠시만요, 광고 들어갑니다. 비교와
인터넷 약정 기간 3년이 지났는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가요? 48만원을 그냥 날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국내 최초 인터넷 혜택 환급 플랫폼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변경 시 현금 혜택 48만원. 휴대폰 구매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통신사 변경만 해도 30만원 추가 혜택. 휴대폰 구매 시에도 당연히 50만원 추가 혜택. 정수기 설치 시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혜택 108만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날 바로 입금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로 친구 추천 시 4만원 무제한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이 모든 혜택을 당일에 꼭 받아보세요. 인터넷 비교할 땐 인터넷 비교원 최고. 여튼 제네시스가 유럽에서 가성비로 이렇게 승부하는 이런 브랜드가 아니고 럭셔리 브랜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게 네구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중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게 르망 24시 경기인데 요 르망 우승컵 요거 들어올리는 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24시간 동안 누가 멀리가 나를 겨루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달려서는 1등을 할 수 없는 경기예요. 빠르게 달리면서도 오랫동안 별탈 없이 달려야지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의 성능 못지않게 내구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팀웍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운도 따라줘야 되거든. 올해 제네시스는 뭐 시범 참가한 거지만 올해는 진짜 좀 운이 없었죠. 12시간 넘게 잘 달리면서 막 3, 4등까지 달렸는데 갑자기 뒷바퀴가 빠지면서 그냥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잖아. 요런 불운한 일이 있었던 거니까 여기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었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르망 24시 경기 최고 등급인 하이퍼카 클래스에 제네시스의 8기통 엔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년에 제대로 이 제네시스 경주차 출전할 때는 이런 어이없게 리타이어 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운도 좀 따라주기를 바라고요. 진짜 완주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르망 24시 경기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돈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경기 나갔으면 등수 안에 들어야지 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진짜 쉽지 않아. 올해 캐딜락 봐봐요. 캐딜락이 예선에서 1, 2등 막 휩쓸면서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르망 24시 경기 딱 시작할 때 출발을 맨 앞에서 1, 2등으로 출발을 했죠. 그렇게 캐딜락이 4대 출전했는데 2대는 리타이어 했어요. 중간에 포기했고 나머지 2대도 완주는 했지만 포디움에는 못 올라갔어요. 1, 2등으로 출발을 했는데도 포디움에 못 올라갔어요. 이게 1등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일본 마츠다가 1991년에 로터리 엔진 경주차로 우승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마츠다가 이 1991년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1970년부터 르망 24시에 도전을 해가지고 21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토요타도 1985년부터 르망 24시 도전을 해가지고 33년 만인 2018년도에 첫 우승을 하면서 5년 연속 우승을 했죠. 그리고 벤츠는 아직 르망 24시에서 우승한 적은 없고 오히려 벤츠는 르망이랑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인데 1995년에 르망 24시 경기에서 아주 큰 사고를 요 벤츠 경주차가 냈거든요. 요 사고로 84명 사망했고요. 그리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아주 충격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벤츠는 요 사고로 인해서 30년 동안 거의 모터스포츠를 좀 멀리 했었죠. 그리고 1998년에 다시 르망 24시 레이스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다음에 1999년에 또 사고를 냅니다. 벤츠 경주차가 잘 달리다가 앞부분이 쫙 들리면서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요 사고가 나면서 르망에서 또 다시 철수를 하기도 했어요. 벤츠도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반면 BMW는 르망 경기에 이제 계속 도전을 하면서 1999년에 종합 우승을 하나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2023년부터는 제네시스가 내년부터 나갈 차량이랑 같은 경주차인 LMDH 경주차로 또 하이퍼 클래스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2025년 요 경기에서도 겨우 완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포드도 르망 24시에서 우승한 거 유명하죠. 영화 포드 페라리. 요 영화 속에서 포드가 페라리 누르고 우승했던 요 경기가 바로 르망 24시 경기입니다. 이게 실화 바탕의 영화잖아요. 실제로 포드가 미국 회사로는 최초로 1966년에 우승을 하고 그 뒤로 4년 동안 르망 24시 종합 우승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뭐 우승 소식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가 최근에 머스탱 경주차를 GT3 클래스에 투입시키고는 있는데 요거에서 멈추지 않고 2027년부터 포드도 하이퍼카 클래스에 출전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르망 24시 하이퍼카 클래스에서 페라리, 포르쉐, 토요타, 푸조, 알핀, BMW 그게 다 달리는데 여기에 내년에 제네시스도 추가되고 그 다음에는 포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디어 오토. 해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평가할 때 자동차 산업은 매우 발전했는데 자동차 문화가 이상할 정도로 진짜 후진국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차 산업은 연간 생산 대수가 세계 3위에 오를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했어. 근데 자동차 문화, 모터스포츠 같은 걸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말고 즐기는 자동차 요거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루크 동크볼케 사장이 현대자동차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꽤 발전한 나라인데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어디 숨어 있느냐? 왜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안 모이냐? 주말에 막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거냐? 아니면 달릴 곳이 없는 거냐? 사실 유럽에는 각 지역마다 크고 작은 자동차 레이스나 클럽 스포츠로 서킷에서 이렇게 줄지어 달리거나 뭐 이런 문화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어려서부터 좀 차에 미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좀 차를 좀 만지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차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경기에 직접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튼 설명이 오늘 좀 주저리주저리하고 좀 길었는데, 제네시스가 유럽에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모토스포츠를 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같은 거예요. 유럽에서 인정받으려면 모토스포츠를 하지 않고서는 브랜드를 제대로 알릴 수가 없어요. 현대 N 브랜드는 이런 거를 꽤 잘했죠. WRC나 TCR에서 다 우승하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N 브랜드가 딱 자리해봤단 말이에요. 엊그제 뉴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서도 아반떼인 경주차로 1등, 2등 다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몬차 서킷에서 열린 TCR 월드 투어, 여기에서도 아반떼인 경주차가 또 우승을 했잖아요. 이 정도면 현대 N은 진짜 대박 성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N 페스티벌에서 브레이크 문제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서 좀 잡음이 있긴 했는데, 요 문제도 감추거나 막 뭉개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경기 잠정 중단하고 요러는 모습 뭐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물론 브레이크 문제 같은 게 아예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딱 인정하고 딱 조치하고 막 이러는 거 보기 좋잖아. 여튼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도 현대 N의 성공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빨리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유럽에서도 제네시스가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제네시스는 이번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 주요 국가에 추가로 진출하면서 전기차 라인업을 주력으로 내세운다고 합니다. 유럽 럭셔리카 시장은 아직도 내연기관 위주이긴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같은 거, 이산화탄소 배출량 넘으면 벌금도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대배기량 내연기관 차량을 이렇게 계속 파는 게 이게 진짜 벌금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네시스의 GV60 그리고 GV70 전기차, G80 전기차, 이런 전기차 투입이 적절해 보이고 좀 미래를 겨냥한 한 수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르망 24시 출전과는 전기차 투입하고 이러는 게 조금 좀 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느낌이 있어요. 르망 24시 하이퍼 클래스에 V8 엔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진짜 대배기량 고성능 내연기관 엔진 만들어가지고 경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 시장 공략은 전기차를 앞세워서 간다는 게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네시스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내구 레이스 외에도 유럽에서 전기차 레이스 같은 게 열리는 게 있다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출전할 거라고 합니다. 여튼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의 르망 24시 출전 내년에 더 잘 달려주기를 바라고, 제네시스 유럽 진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